자, 지난 숙제가 조금 이제 질문은 조금 있었을 거야. 곱셈 공식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 배우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질문이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활용이 특히나 좀 익숙해져야 어느 정도 풀 수 있게 되니까 유형 적응을 하는데 먼저 강점을 두자. 첫 번째 질문은 85쪽의 6-3번. 85쪽의 6-3번 봅시다. 아마 요꼴 이어서 조금 어려워했을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먼저 분모에 지금 무리수가 들어가 있지. 이제 유리화 먼저 해줘야겠지. 유리화부터 해보면 얘야말로 합차 공식을 이용하여 유리화해야겠지. 그럼 루트 3 빼기 2분의 1 요거니까 양변에 얘의 합차 버전 루트 3 더하기 2 분모 분자에 모두 곱해주자. 그럼 얘 계산했을 때 어떻게 돼? 3 빼기 4분의 루트 3 더하기 2가 되겠지. 그럼 얘 간단히 해보면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2가 되고 y는 루트 3 더하기 2분의 1 요거니까 마찬가지 얘의 합차 버전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 둘을 분모 분자에 모두 곱해줘서 얘도 역시 3 빼기 4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 정리해보면 2 마이너스 루트 3 된다. 그럼 이 둘의 합이니까 x 더하기 y는 2 없어지고 마이너스 2루트 3 되겠지. 어렵지 않지? 자, 이렇게 해결 가능하다. 프리노트는 왜 안 꺼내줘? 자, 그 다음에 7-2로 가보자. 다음 페이지 86쪽에 7-2번. 자, x의 값이 요럴 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6의 값을 구하라. 얘기했나? 우리 다음 주 토요일에 중간평가 보는 거. 시험 범위는 인수분해까지 나갈 거야. 레벨 테스트는 그 다음 주 수요일에 볼 거야. 그러면 그것도 인수분해까지? 그거는 전범. 레벨 테스트는 1과정 우리 2, 3 배웠고 2과정 3, 3 배우잖아. 그거 둘 다. 좀 많이 나왔는데 인수분해의 준범이라고 해요. 인수분해 끝까지. 아, 인수분해. 인수분해 끝까지. 시작은 우리 1차 함수부터. 2차 함수는 그러면 포함 안 한다. 중간평가에. 근데 랩테는 전과정이라 알겠지?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니?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뭐 인수분해까지밖에 안 하는데. 인수분해 진도는 진도대로 계속 나가는 거고 중간평가는 인수분해까지 보는 거고 랩테는 끝까지. 근데 중간에 3-3-3번 중간을 이상 우리 지난번에 연립방정식 활용까지 봤었잖아. 1차 중간평가 때. 그 뒤에 1차 함수부터 2상 끝까지랑 거기 플러스 3상 처음부터 인수분해까지라고 생각하면 돼. 곱셈 공식이 잘 이해가 안 돼. 쌤 저희 근데 랩테를 수요일에 봐요. 랩테는 일단 수요일 날 보고 요 부분 목요일 우리 목요일 두 번째 그냥 영상 다시 봤는데도 잘 이해가 안 돼. 곱셈 공식이. 그러면 일단 교재 코칭을 잡아줄까? 좀 개념 설명을 또 듣게. 토요일 할 때 그런 그 부분도 같이 하자. 알겠지? 일단 앞타임만 그렇게 하자. 한 타임만. 그렇게 해결이 일단은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러니까 목요일 날. 목요일 날 본다 랩테는.
그래서 우리는 화요일까지 진도를 다 끝낼 예정이야. 끝까지. 그래야 랩텔을 정과정으로 볼 수 있겠지. 네? 들은 그대로야. 다음 주요? 다다음 주 화요일에 우린 책이 끝나, 이 책이. 네? 지금 저희 이만큼이나 나왔는데. 그렇지, 이만큼이나 나왔는데 근데 우리 한 개 더 많을걸? 아닌가? 좀 남았구나. 그래서 우리 폭풍진도 나가야 된다 이거야. 절반은 안 나가. 우리 다 못 나가면은 진도 보강해야 돼. 토요일에 또 아침에 수업한 다음에 오후 대여섯 시에 또 오고 싶지 않죠? 아니 근데 그러면요. 보강 안 하고 싶으면 만약 진짜 다 못 나간 이제 보강하는 게 거의 확정이 됐을 때 만약 보강하기 싫으면 개인적으로 다 해야지. 안 되지 않을까? 그거는 힘들 것 같아. 자, 빠르게 보자. 요 유형은 내가 중평 우리 반 거는 나 혼자서 냈거든. 우리 반 건 내가 내. 쉽게. 그래서 슬쩍 힌트를 좀 던져줄 거야. 좀 자세히 봐야 된다, 이 유형 이런 거. 한 5번 강조하면은 알아서 눈치채. 자, x가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5일 때 요 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얘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최대한 간단하게 먼저 상수 넘기고 루트만 우변에 남겨서 제곱하자 했지. 그럼 x 더하기 1이 루트 5니까 양변 제곱해보면 x 더하기 1의 제곱이 5가 되지. 그럼 요거 곱셈 공식에 의해 x 더하기 1의 제곱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앞에 거의 제곱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에 플러스 앞뒤의 곱 2배지. 그럼 얘는 2x 플러스 1. 그럼 얘가 5가 되지. 그럼 x제곱 플러스 2x가 4가 되니까 이 자리에 x제곱 플러스 2x 대신에 4를 넣으면 4 더하기 6이라고 찾을 수 있겠지. 어렵지 않지. 이렇게 x는 꼴을 변형해서 거꾸로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이 식의 값을 찾기 위해. 어쨌든 이 x라는 값 자체가 사실 정해져 있는 값이라 이 x에 관한 식의 값도 정해지는 거가 되겠지. 그치? 여기까지 이해됐니? 답이야 뭐 10인 걸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지. 다음 8-2의 1번 보자. 8-2의 1번 넘어갈게. 8-2의 1번도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특히 주의하라고 했지. 왜?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이랑 다르다고 했어. 그 부분 낚이면 큰일 난다고 했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보고 떠올려야 할 것은 뭐였다? 여기에서는 a 더하기 b와 a, b의 값을 알려주었으니 a 더하기 b의 제곱과 이들의 관계 생각해보면 2ab 차이 난다고 했지.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2ab 빼주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남는다고 했었지. 그치? 그러면은 a 더하기 b의 제곱 5의 제곱 빼기 2배의 마이너스 2니까 그 값은 25 더하기 4 해서 29가 나온다. 어렵지 않지? 그러면은 또 다음으로 넘어갈게. 8-3번 역시 마찬가지야. 요거 해결해 볼 수 있겠니, 채원이? 똑같이 적용해보면 돼.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xy의 2배를 빼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만 나옵니다. 정리해봐야 얘는 똑같으니까.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스텝 3에서 5번, 11번, 12번, 13번 볼게. 5번부터 보자. 88쪽. 88쪽 5번 보면은 다음에 간단히 하라 했으니 얘 역시 유리화하자는 이야기지. 그럼 얘를 유리화해보면은 지금 2 더하기 루트 3분의 1은 얘에다가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 즉 값은 1이지만 이렇게 표현 가능하지. 이걸 유리화해주고 더하기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플러스 루트 3에다가는 2 플러스 루트 3분의 2 플러스 루트 3을 곱해줘야겠지. 그렇지. 합차 공식을 이용해 유리화해줘야겠지. 그럼 얘는 더 간단히 해보면 분모는 1이 되고 2제곱 빼기 3이 되기 때문에 2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얘 역시 2제곱 빼기 3이 분모니까 분모는 1. 얘는 2 더하기 루트 3의 제곱이지. 얘 간단히 정리해주면 2 빼기 루트 3 더하기 2 더하기 루트 3은 2의 제곱 4, 루트 3의 제곱 3, 2와 루트 3 곱하고 2배 해 4 루트 3.
정리해주면 9 플러스 3루트 3만 남겠지. 마이너스 루트 3은 4루트 3끼리 계산하면 되니까 이렇게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겠지. 정답 4번 되겠다. 다음으로 넘어갈게. 자, 그 다음으로 11, 12, 13 보자. 자, 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모에 4 빼기 루트 15가 곱해져 있을 때 그대로 4 빼기 루트 15 양변에 곱하면 망한다 했지. 그치? 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유리화 해준 다음에 정리하자 했지. 얘 유리화 해보면 4 빼기 루트 15 분의 1에 뭘 곱하겠어? 분모의 합차 버전 4 플러스 루트 15를 분모 분자에 모두 곱한 값. 그럼 얘 정리해보면 16 빼기 15분의 4 더하기 루트 15. 즉, 더 간단히 하면 4 더하기 루트 15 되지. 그럼 4만 넘겨보고 루트만 우변에 남겨보자 했지. 그럼 x 빼기 4가 루트 15. 그리고 양변 제곱하면 x 빼기 4의 제곱, 이거는 15. 그럼 차근히 얘도 완전 제곱식 전개해보면 x제곱에 앞뒤의 곱 플러스 2배, 앞뒤의 곱 2배, 그럼 마이너스 4x의 2배 8x, 그리고 마이너스 4의 제곱 뒤에 거의 제곱, 그게 15예요 이 말이지. 그럼 여기에서 x제곱 빼기 8x의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은 x제곱 빼기 8x 마이너스 1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어야겠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빼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더라. 정리해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우변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찾으려는 식으로 표현을 바꾸려면 주어진 x값을 어떻게 변형할지 생각해 보면 되겠지. 거꾸로 간다 생각할 때 거꾸로 간다고.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12번. 12번 보면은 x 더하기 y의 값을 구하재. 얘 역시 유리화 해주면 되겠지. 근데 유리화 할 때 주의할 점이 부호 신경 써야겠지. 3하고 루트 10 제곱하면 9하고 10이니까 1 차이 나네 하고 분모 1이라고 쓰면은 곤란하지. 왜? 여기에서는 뿔마가 루트 10 앞에서 바뀌니까 3 더하기 루트 10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10분의 1에 3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3 마이너스 루트 10. 그럼 얘 유리화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10 더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0이니까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6만 남겠다. 여기까지 오케이. 어렵지 않게 정리되겠지. 그러면은 지금 얘가 x고 얘가 y지. 그럼 xy의 값 역시 어떻게 되겠어? 얘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루트 10하고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루트 10이니까 마찬가지 합차 공식이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에 제곱해주면 되겠다. 그럼 9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다. xy 찾을 수 있겠지. 그럼 이제 xy 찾았으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마찬가지.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2xy를 빼면 된다. 그래서 x 더하기 y는 얼마였어? 마이너스 6이었어. xy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럼 얘 값은 36 더하기 2니까 38 되겠지. 어렵지 않지? 오케이. 그래서 곱셈 공식은 구구단처럼 외우다시피 해야 돼. 알겠지? 어떤 이유로 늦었니? 지금. 늦는다고만 하셔가지고. 그래.
자, 그러면은 13번 봅시다. 자, 얘 같은 타입이 우리가 자주 보게 될 타입의 문제들이거든. 요런 스타일을 눈여겨봐야 돼. 눈여겨봐야 돼. 알겠지? 요런 타입을. 왜냐? 한 번에 안 알려주거든. 한 번에 안 알려주거든. 요 형태는. 그럼 얘 어떻게 하나요? 먼저 통분해 봐야겠지. 통분해 보면 우리가 찾으려는 것은 AB 분해로 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지. 그럼 요렇게 보면 친숙하지. 왜? 이제 우리는 A 더하기 B와 AB를 알면 곱셈 공식에 의해 A제곱 더하기 B제곱 알 수 있다는 거지. 입이 아플 정도로 알지. 그럼 얘는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AB의 2배를 뺀 거지. 그럼 우리가 찾는 값은 AB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2배의 AB를 뺀 것이네. 그럼 얘는 AB 자리에 2 넣고 A 더하기 B 자리에 3 넣고 AB 자리에 2 넣고 그럼 2분의 9 빼기 4니까 답은 2분의 5가 되겠지. 어렵지 않지. 이 정도면. 결국에 얘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으려는 값을 식에 표현해. 통분을 통해 변형해서 조작해봐야 된다. 이거야. 결론은 우리가 아는 거를 적용할 수 있게 조작해보자. 시기값이 변하지 않는 선에서.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질문 끝. 우리 지금까지 곱셈 공식에 대해서 배웠고 곱셈 공식이 그것이 갖는 의미까지 이야기를 했어. 전개할 때 편하게 하자. 기본 마인드가. 그 다음 배울 단어는 무엇이냐? 인수분해. 쉽게 말해 인수분해는 곱셈 공식의 역이야. 다항식을 하나의 2개 이상의 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이거든. 페이지는 92쪽 보면 돼. 페이지는 92쪽 보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하자. 결국에는 인수분해는 다 전개의 역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쉽게 말해. 그래서 개념은 이 정도만 적으면 될 것 같아. 인수분해가 뭔지 정도만. 인수는 우리가 어디서 처음 배웠냐면은 소인수분해 단원에서 처음 인수의 뜻을 배웠거든. 곱해져 있는 수라고 해서 그 인수의 개념을 잠금. 우리가 중1 때는 소인수 분해를 배웠어. 얘는 수의, 특히 자연수의 분해였지. 그 인수들로 표현하는 거였어. 소인수 분해라는 것을. 근데 중3 때는 이걸 확장해서 이걸 수의 분해해서 수들의 인수들의 분해해서 즉 그 중에서 우리 소수들로 분해를 한 거였잖아. 그치? 곱으로 표현했으니까 그거를 중3 때는 인수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다항식의 차원까지 확장을 하게 된다. 즉 수들이 인수를 분해하는 것에서 넘어서 다항식들의 인수를 찾는 거야. 그래서 그 것들의 곱으로 표현하는 것이 인수분해야. 즉 다항식들의 인수들의 곱으로 표현을 해보자. 그것이 인수분해야. 즉 전개해서 노가다로
다 써놨더니 왜 인수분해 다시 묶나요? 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아직. 뭐냐면은 신발끈 풀어놓은 다음에 다시 묶겠습니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사실. 왜 기껏 전개해놨더니 다시 인수분해 하나요? 요게 뒤에서 배울 2차 방정식의 해를 찾기 위한 가장 아주 중요한 키가 돼요. 개념의 키가 돼요. 즉 어떤 식들을 그것들의 식의 인수들을 찾아서 인수분해해서 표현했을 때 그것들을 더 간단하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돼. 특히 2차 방정식 그리고 2차 함수들을 들어가면서. 그래서 걔네들을 위한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배우는 인수분해가. 자, 어쨌든 개념 자체는 요거 적으면 됩니다. 인수분해란 하나의 다항식을 2개 이상의 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 요거 적어. 그래도 인수분해가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자, 프리노트에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는 하나의 다항식을 2개 이상의 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네. 시계가 고장났어. 그치, 시계가 고장났지. 네, 어제만 아이들도 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네, 쉬는 시간에 데스크에 약이 있는지 한번 받아볼게. 자, 그러고 인수분해에서 가장 중요한 마인드를 이제 알려줄게. 인수분해의 가장 중요한 마인드셋. 그게 뭐냐? 공통인수 찾기입니다. 즉,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인수를 찾으면 돼요. 공통으로 곱해진 인수 찾기. 그래서 항상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 마인드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공통인수로 묶어내는 겁니다. 전개를 거꾸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요거 적으세요. 프리노트에. 전개를 거꾸로 하는 거라, 즉 전개의 역과정이라 전개를 통해서 우리가 했던 거를 거꾸로 하는 거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공통으로 곱해지는 걸 묶어냈다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즉, 그럼 어떤 것들이 있냐? 뭐 예를 들어 여기에서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를 묶어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묶을 수 있었지.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거, 그걸 우린 지금까지 한 전개였어. 얘가 이렇게 되는 게 전개였고, 이제 관점을 바꿔서 전개되어 있는 식을 묶어내자는 거야. 전개되어 있는 식을 묶어내자는 거야. 민호야. 그치? 자, 그럼 어떤 공식들이 있냐? 사실 추가로 새롭게 배우는 건 없습니다. 왜? 전개의 역과정이니까. 얘 완전 제곱식이 전개되어 있는 꼴은 이렇게 한번 새로 쓰자.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꼴.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꼴. 내가 인수분해든 여기서의 곱셈 공식이든 한국말로 기억하라는 이유가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 때 말로 기억해야 좀 더 오래 머릿속에 각인이 되거든. 그래서 얘도 어떻게 생각하냐?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에 앞뒤 곱의 2배네. 그럼 이거 완전 제곱식이었잖아 생각을 하고 얘를 a 더하기 b의 제곱으로 만들어낸다. 마이너스일 때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었지. 그래서 전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던 거를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곱셈 공식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돼. 인수분해하려면. 그치? 곱셈 공식을 통해 전개해놨던 걸 거꾸로 다시 하는 거야. 인수분해란. 다시 인수들의 곱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새롭게 배우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요건 좀 중요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 뭐냐? 이거 되게 중요한 마인드입니다.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뒤에 2차 방정식, 2차 함수에서 계속 이 개념들이 쓰이기 때문이야. 자, 프리노트에 개념 적으세요. 자,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 즉, 첫 번째로 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ax 더하기 b.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자, 우리 완전 제곱식 돌아가 있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니? 앞뒤에 곱 2배가 가운데 항에 있었지. 그럼 얘가 x 더하기 네모꼴의 제곱이 되려면, 그럼 얘를 전개했을 때는 x제곱 더하기 2네모 x 더하기 네모의 제곱이었지. 그럼 얘네 둘을 비교해보면 a와 b를 비교했을 때, a는 네모의 2배고 b는 네모의 제곱이지. 그럼 얘를 통해서 b라는 값은 2분의 a의 제곱이 되어야겠지. 2분의 a의 제곱이 되어야겠지. 그럼 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쉽게 말로 설명을 해보면, 말로 우리가 구어로 보면은 상수항이 x 개수의 반띵, x 개수 반띵한 거에 제곱이면 돼. 말로는 x의 개수의 반띵의 제곱. 요렇게 기억하면 돼. 언제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반띵의 제곱이면 되겠구나. 반띵의 제곱이면 되겠구나. 오케이. 요것만 알고 있으면 사실 2번은 따로 설명할 것도 없어. 주로 쓰이는 게 요거야. x개수 반띵의 제곱. 언제까지 쓰여? 2차 방정식, 2차 함수에서도 계속 쓰여요. 얘는 완전 제곱식이 가장 아주 중요한 키가 되거든요. 2차 방정식의 해를 찾기 위해서. 이 인수분해와 완전 제곱식이. 나중에 계속 이어져 이게. 알겠지? 요거 정리해봐야 돼. 오케이. 자, 그리고 다음으로 갈게. 그게 어떤 말이니? 네모라고 쓴 이유가 얘를 쉽게 보여주려고 한 거고,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식의 형태가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 요런 애가 있으면은 얘는 얘의 의미가 6의 반띵 3의 제곱이 상수항에 있네. 그럼 얘를 보고 x 더하기 3의 제곱을 떠올리라는 거.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에 있네. 요걸 보자는 거지. 결국에 얘를 보고 a가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a가 여기선 x인 거고 b가 3인 걸 캐치해라 이런 거야. 그러면은 2ab가 지금 6x인 거잖아. 그래서 각각 a제곱, b제곱 여기에서 2ab가 6x임을 캐치할 수 있겠지. 그래서 모양을 보고 판단을 해야 돼. 모양을 이거 완전 제곱식의 꼴이네. 파악이 돼야겠지. 그래서 곱셈 공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그것의 역과적인 인수분해까지 가능하겠지. 그치?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 인수분해 공식 2라고 나와 있는데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왜? A제곱 빼기 B제곱. 이거 낫치 있습니다. 왜 낫치 이거? 합차지. 합차 공식으로 전개해 놓은 거 다시 인수분해. 어떻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은 앞에 거 뒤에 거 합과 앞에 거 뒤에 거 차 둘의 곱이라고 했지. 그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로 표현 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합이고 차지. 그래서 얘를 제곱의 차 꼴이면은 합과 차의 곱으로 표현하자. 제곱의 차 꼴은 합 곱하기 차로 표현 가능하다. 뭐 우리가 낫은 읽지. 곱셈 공식을 하도 했으니까 우리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b의 x 더하기 ab 꼴이지. 요게 조금 처음에 익숙해지기 까다롭거든. 지금 요거 곱셈 공식 4번 아닙니까? 맞습니다. 곱셈은 4번이야. 그럼 얘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팁이 요거 교과서에서도 다루거든. 얘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x자 인수분해라고 하거든. 속된 말이라고 할까? 근데 교과서에서도 x자 인수분해로 가르쳐가지고 물론 용어가 있는 건 아니야. x자라고. 근데 편하게 우리가 쓰려고 x자 인수분해라고 하거든.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냐? 자, 스텝을 적을게. 1번 곱하여 상수항이 되는 두 정수의 세트 찾기. 근데 모두 찾기. 2번 그중 찾은 것 중 그중 두 정수의 합이 x의 개수인 케이스 찾기. 요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 A, B가 결정이 되니까 인수분해 가능하겠지. 예를 들어 이런 애들 생각을 해볼게.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4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는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애들을 생각해보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인 것도 있고 4 곱하기 마이너스 1도 있고 1 곱하기 마이너스 4도 있지. 이런 식으로 케이스들을 찾아. 이게 1번 과정 적용한 거. 그럼 얘 가지고 2번에서는 그럼 2랑 마이너스 2 더한 거 4랑 마이너스 1 더한 거 1이랑 마이너스 4 더한 거 생각을 했을 때 그게 x에게서 3이 되는 걸 찾아주면 돼. 그중 해당하는 건 가운데 요 케이스밖에 없지. 그럼 얘는 x 플러스 4와 x 마이너스 1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고. 그럼 얘를 좀 더 익숙해지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x 넣고 두 정수의 세트, 상수항을 이루는 두 정수의 곱인 세트를 먼저 생각을 해. 2하고 마이너스 1, 4하고 마이너스 1 있네. 2하고 마이너스 2, 4하고 마이너스 1, 1하고 마이너스 4. 그럼 4와 1 놓고 봐. 그 다음에 지금 x의 개수가 3이잖아. 그럼 곱은 마이너스 4잖아. 그럼 마이너스를 밑에 거에 붙여봐. 그리고 x자로 곱했을 때 마이너스 x 되고 4x 되지. 그 둘의 합이 3x가 되네. 그럼 요거 가지고
위에 거 아래 거 합쳤을 때인 x 더하기 4랑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가능해. 얘는 이제 숙련자용이야. 근데 앞으로 다 이렇게 하게 될 거야. 처음에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서 해도 되거든. 물론 시간은 걸릴 거야, 꽤. 근데 이게 익숙해져야 숙련자용으로 x자로 그었을 때, 여기 있는 수들의 곱이 여기에서는 세로의 숫자들의 곱이 상수가 되고, 그 다음에 x자로 했을 때 마이너스 x 4 곱하기 x 해서 더해서 3x. 그러면은 가로에 x하고 4, x하고 마이너스 1 합쳐서 x 플러스 4와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한다. 요게 루틴이야. 요게 루틴이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 방법을 외우는 게 아니라 외우는 것도 맞는데 단순히 공식을 딸딸딸딸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해 보면서 익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전거 타기랑 똑같은 거. 자전거 타려면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라고 아는 거랑 직접 균형을 잡으면서 타는 건 다른 의미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리고 마지막. 좀 많지, 개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 3이라고 나와있는데 우리가 곱셈 공식으로 배웠었던 것들이지. 곱셈 공식으로 배웠던 것들이야. 앞에 거의 일반화 버전이라 했지. 곱셈 공식에서도. 그래서 얘도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는 요렇게 인수분해 되거든. 요게 좀 어려워. 근데 얘 역시 뭘로 해결하면 된다? x자 인수분해로 해결하면 된다. 그래서 x제곱의 개수가 1인 경우 x자 인수분해 어렵지 않았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된다? 일단 인수분해 공식 적고 얘도 방법이 1번 주로 얘에서 x자 인수분해를 많이 생각하거든. 앞에 거는 거의 암산이 될 정도로 쉬웠으니까 곱하여 얘는 ac x제곱이 되는 두 다항식 세로로 나열 2번 그리고 마찬가지로 곱하여 BD가 되는 두 정수를 세로로 나열. 아까랑 똑같지? 3번 대각선 방향으로 곱한 것의 합이 것의 합이 AD 더하기 BC X가 되는 것 찾기. 그럼 이제 끝나. AX 더하기 B와 CX 플러스 D로 인수분해 돼. 무슨 말인가요? 하면은 예를 들어 어떤 예시를 들 거냐.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들어볼게.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 1, 2, 3, 4 다 적었니? 아직 못 적었지 다. 늘 얘기하지만 이거 적으라고 시키는 게 집 가서 뭐라고 적으라고 시키는 거. 그냥 여기 앉아있을 때만 눈으로 보고 넘어가지 말고 복습을 해야 돼요. 특히 3, 4는 나중에 공통수학 1 들어가는
있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직접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공통수학에서도 곱셈 공식 배우고 인수분해 다 배웁니다. 알겠지? 자, 그럼 얘 어떻게 생각하냐? 이 x제곱이 되는 x들의 세트를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 2x하고 x 요거 적지 말아봐. 왜냐? 시행착오의 과정까지 보여줄게. 왜냐하면 내가 한 큐에 보여주면 당연히 너희들도 한 큐에 되겠지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세트를 찾는 게 한 큐에 안 되거든. 예를 들어 2x제곱은 x하고 2x로 둬야지. 그러고 숫자 마이너스 3 나오는 거를 마이너스 1하고 3으로 둬봐야지 했을 때 일단 적지 말아봐야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하고 3, 마이너스 2x와 3x 더해서 플러스 x니까 안 되네 이런 경우. 이런 식으로 안 되는 케이스들이 사실 더 먼저 많이 보게 돼. 그 중에 되는 걸 찾는 과정에 녹아다닌 거거든. 그럼 얘 안 되네? 그럼 얘네 순서 바꿔봐. 3하고 마이너스 1. 그러면은 6x하고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5x네? 탈락. 부호만 다르네? 그럼 얘 3을 마이너스 붙여보고 숫자 1을 양의 정수율로 바꿔보자 했을 때 이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곱하기 2x 하면 마이너스 6x 1 곱하기 x 하면 그냥 x 더해서 마이너스 5x 얘 나오네.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이제 x 마이너스 3과 2x 플러스 1의 곱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구나 판단하자 이거야. 그래서 그것을 일반화한 게 얘를 세로 ax, cx로 두고 b하고 d로 두면은 x자로 인수분해 했을 때 a dx 더하기 bcx 되니까 acx 제곱 더하기 ad 더하기 bc의 x 더하기 bd가 ax 더하기 b cx 더하기 d꼴로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일반화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수의 조합이 되는 세트들을 맞추는 게 어려운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자. 대표유형 1 봅시다. 얘네는 사실 안 어려워.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를 찾는 게 먼저 곱셈 공식의 기본 마인드라 했어. 그럼 먼저 말 그대로 인수분해를 먼저 해봐야겠지. 그러면은 6x제곱 y와 8xy는 기본적으로 같이 곱해져 있는 게 얘 2xy가 함께 곱해져 있지. 두 항 얘네 다. 그럼 2xy로 묶는다 생각하면은 얘는 3x 남고 얘는 4 남겠지. 그치? 그러면은 얘는 요거의 인수가 아닌 건 하나하나 다 인수지. 그럼 1은 어떤 식이든지 다 인수 맞아. 다 곱해져 있잖아. 1은 사실 생략만 돼 있지. 2xy 맞아. 딱 봐도 3번이 아니지 일단. 얘 y가 빠져야겠지. 된다 하려면 4번 맞고 5번도 자기 자신도 인수지. 자기 자신도 인수야. 자기 자신도 인수야. 왜냐면 소인수분해에서 우리 약수 구할 때 자기 자신도 약수였잖아. 자기 자신도 약수였잖아. 그래서 소인수분해할 때 약수랑 인수를 따로 구분지어서 두진 않는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인수분해에서의 인수는 숫자들도 포함되고 거기에 더불어 곱해져 있는 식까지 인수로 따집니다. 소인수분해 확장이라고 했어. 인수분해란.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대로 했을 때 1-2번 풀어보세요. 30초.
1-2번. 그래서 공통으로 곱해진 것들을 최대한 많이 끌어와야 편하겠지. 최대한 묶어내는 게 인수분해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더 이상 공통인수로 묶이지 않게 최대한 묶은 걸 인수분해한 거라 해서 덜 묶으면 틀리게 돼. 완전히 인수분해된 게 아니니까. 답이 무엇이니? 그치? 아마 x제곱이 여기에 들어있어서 인수 맞는데요? 곱해져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식 전체를 묶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인수분해 보면 x 두 개 하나니까 하나로 묶고 y 두 개니까 하나로 묶으면 2xy로 묶어서 x 빼기 2y로 묶일 수 있겠지. 뒤에 부분은. 왜냐면 공통인수가 2xy 곱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통인수로 묶었을 때 얘네들 하나하나 곱해져 있는 것들이 인수다. 그래서 이 인수 맞아. x도 인수 맞아. x 곱해져 있잖아. xy도 맞아. x제곱은 아니고 x-2y 곱해져 있네. 인수 맞아. 그래서 정답 4번 되겠지. 이렇게 해결 가능하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5분 쉬었다 합시다.